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이들 제게 물어보는 최근 질문들이 삼성전자보다 배당 더 주는 기업은 없느냐 하는 질문들도 있고, 또는 은행, 보험, 금융주 포함해서 삼성전자 대비 시가 배당률이 높은 회사가 많은데 겨우 삼성전자 가지고 배당 투자 운운하느냐 하는 댓글도 많고 질문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배당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금저축 가지고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서로 결이 다른 투자인 거죠. 저는 이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주이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께서 본인이 투자해놓고 팔고 떠나시면 될 걸 굳이 지고 남아서 안티가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삼성전자에 관심은 가지만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시고 본인의 선택이 옳다는 뇌피셜에 공구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죠. 자기가 많이 공부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노리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배당을 하는지 순위도 한번 알아보고요. 선수가 아닌, 세력이 아닌 고급 정보를 알아내기 힘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그나마 마음 편하게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노려보면서 장기 가치 투자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배당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세이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배당 내역 확인하면서 세이브로 활용하는 방법을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이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세이브로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배당 순위를 한번 알아보자고 했으니 주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누르고 들어와서 배당 정보가 있죠. 배당 정보를 누르면 그 밑에 배당 순위가 있습니다. 배당 내역은 지난번에 다뤘었고요. 자, 주식 종류 보통주, 우선주 전체로 하고요. 시장 구분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다 포함을 하고요. 조회 기준은 시가 배당률로 보는 게 맞겠죠. 조회 기간은 2019년, 2020년을 보고 싶어도 없어요. 아직 원래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배당 순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네요. 1위가 동양고속이네요. 시가 배당률이 16.9%, 엄청난 이자율이죠. 배당만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위에 링크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한다면 대성공인 거죠. 시중금리 0.75%인데 17% 정도 배당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1억 투자를 한다면 배당금만 1,700만 원이 1년에 지급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거는 1등이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널렸어요. 자, 196위에 세이브로 순입니다. 순위 기준으로 196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순위가 높겠죠. 배당 기준일의 주가의 시가 배당률은 3.6%가 나오네요. 그러면 보통주도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보통주는 305위에 해당합니다. 시가 배당률은 2.9%고요. 주당 배당금은 아까 우선주보다 1원이 적죠. 네, 액면가 대비 1%,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적게 배당을 합니다.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1%면 1원입니다. 세이브로 기준으로 304개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배당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이브로에 등록되어 있는 순위가 1446위까지 있네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305위, 삼성전자 우선주가 196위니까 상위 한 25% 정도 안에 드는 배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라? 삼성전자 고배당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떨어지네. 우선주도 196위니까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 배당금을 받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멍청인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삼전인데 중소기업과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삼전보다 더 높은 배당을 하는 배당 순위 151위에 포스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 포스코 2007년 시가총액으로 한때 삼성전자를 넘봤었던 종목이죠. 우량한 회사고 좋은 회사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산업의 쌀이라는 철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2007년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를 넘봤었던 2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시총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비교할 것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월봉, 연봉 차트를 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일봉인데요. 월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월봉인데요. M자 형태로 볼 수 있네요. 연봉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투자 컨셉이 장기 가치 투자죠. 장기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배당 수익도 덤으로 가져가는 투자 말이죠.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멀리 보면서요. 최소 10년으로 보자고요. 10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주였던 포스코를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배당은 많이 받았겠지만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처럼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도 사업이 신통치 않아지고 사업에 대한 미래, 장래성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세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은 투자 원금이 3분의 1 토막이 돼버리고 20년 전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겨우 원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20년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엄청 마이너스인 거죠. 이처럼 무작정 기업의 주당 배당금만을 보고 장기간 홀딩하는 것은 꽤나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자고요. 연봉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에 들어갔어도 몇 배 수익을 냈고요. 20년 전에 들어갔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종목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 가치 투자에 어떤 종목이 더 적합하고 미래성이 있는지는 이렇게 일봉 말고 멀리서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장기 배당 투자에 있어 체크해봐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경기 변동. 아까는 포스코랑 비교를 해봤으니 이번에는 세이브로 기준 19년도 최고 배당률을 자랑하는 동양고속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긴 하겠습니다만 배당 투자 관점에서는 배당률 1위의 종목이니까요. 동양고속은 고속버스 운행도 하고 공익성이 상당히 강한 기업입니다. 노동이 집약되어 있는 사업이죠. 기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운송업체다 보니 당연히 유가에 크게 좌우가 되겠죠. 또 사회 간접 자본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겠죠. 결국 좌우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을 했네요. 삼전은 이런 경우가 없죠. 둘째, 영업이익. 당연하죠. 수익이 나야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오는 회사가 배당을 낼 수가 없죠. 고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동양고속이랑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네요. 그냥 삼전만 봐보겠습니다. 삼전의 영업이익과 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쭉 과거만 보지 말고 최근 이 어려운 시기에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최근 시황 분석을 보면 삼전 완연한 하반기 회복세 예상이 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데이터를 보시면요. 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계속 21년까지 상승 전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취현상.
주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곡이죠. 또한 배당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배당을 기대하는 쪽과 그 심리를 역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의 눈치 싸움이 흥미롭겠죠. 시총이 적다면 세력 진입도 용이하고요. 사실 지켜보는 이는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주주들은 애간장이 탈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 투자도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래도 일희일비하면 울고 웃는 게 개인 투자자들인데 장기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말이죠. 주가 변동 폭은 크고 당연히 배당락도 커지게 될 거고요. 삼전은 배당락이 거의 없죠. 배당률 1위인 동양고속 한번 봐볼까요? 19년도 4분기 기준 기사죠. 고배당주 배당락 효과에 줄줄이 급락. 자 보시면 동양고속 배당 기준일 다음 바로 5% 가까이 급락을 하죠. 네 번째, 오너리스크. 동양고속 지배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성원 회장이 있고 외 4인, 대충 가족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라도 배당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대주주의 경영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자칫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윤리나 도덕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분율을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율이 0.7%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4.18%를 가지고 있지만 상속이 진행된다면 절반 정도로 지분이 떨어지게 되겠죠. 현재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로는 이미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분으로는 지배할 수 없는 수치죠. 경영에 대해서는 구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이 되어도 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 이유죠. 자, 이렇게 다른 기업과도 또 배당률 1위의 기업과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배당 투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업을 보지 않고 오직 높은 배당률에만 집착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배당 받자고 투자원금 손실 보면은 피 팔아서 밥 사먹는 꼴인 거죠. 단순하게 배당률로만 보면 삼전이 수치는 낮은 것 같지만 그 수치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고 다른 기업과도 같이 확인해 봤지만 어떤 배당 투자와 비교해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종목인 거죠. 거기다 안정성과 성장성까지 갖춘 팔방미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국내 다른 기업과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분명 삼성전자가 개폭등을 한다거나 17%가량의 배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한탕 크게 먹겠다라는 투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구라도 회사를 믿고 꾸준하게 투자해 간다면 시세 차익과 배당이라는 수익을 같이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물 좋고 정자 좋은 투자처라는 겁니다. 삼전보다 배당 많이 주는데 네,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종목으로 가시면 됩니다.